오이. 여러분 안녕. 들어와. 여긴 내 세상이다. 헬로. 지금은 12시 4분입니다. 안녕. 깜짝 놀랐네요. 다들 깜짝 놀라셨나요? 오늘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네, 실화예요. 네, 아주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지금 제가 이 한밤중에 갑자기 V앱을 켠 이유는 바로 유중한 라이브 스페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유중한 라이브의 스페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소포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받는 사람 소스뮤직 유주. 이 소포는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은비들 생일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소포는 바로 그 가수 히미츠 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소포고요. 제가 유주간 라이브라는 방송을 9화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께 이 소포를 받고 나서 팀장님께 허락을 받은 뒤에 이 소포와 관련해서 유중한 라이브 스페셜을 좀 겸사겸사 인사도 다시 드릴 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오늘이 며칠이죠?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7월 19일이죠. 7월 19일 0시 6분에 이렇게 드디어 기다리던 이 V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렸죠? 미안해요. 이 V앱을 아마 잊지 않고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좀 잊으셨더라도 다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새록새록 떠올려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과연 제가 이 거의 한 3개월 만에 2개월,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이 소포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아마 유중한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월? 4, 5월쯤에 혼자 한강으로 산책을 하러 갔었어요. 한강으로 산책을 하러 갔는데 이렇게 쭉쭉 걷다가 어떤 그 남성분 두 분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버스킹이라고 하죠. 이제 일명 한강 버스킹을 하고 계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 이렇게 저는 지나가면서 그냥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되게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마침 벤치도 있길래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의 음악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분들 음악에 이렇게 흠뻑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노래를 한 곡, 두 곡 마치실 때마다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데, 히미츠라는 남성 듀오고 한 분은 악기를 조금 위주로 연주를 하시고, 이제 보컬 분께서 이제 노래를 좀 많이 작사 작곡을 하셔서 이렇게 좀 공연을 하시는, 정기적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의 이제 음악에 또 감명을 받아서, 유주간 라이브가 저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도 빼놓지 않고 했죠. 그런데 버디 파워라 하죠. 이제 이 소식을 우리 버디분들께서 히미츠 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서, 이제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히미츠 분들께서 유주간 라이브 오프닝송을 작곡해서 소포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이 구성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이 히미츠 분들의 앨범, 네, 세시로테, 네, 이 앨범과 이건 저에게 이렇게 조금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짧게가 아니라, 네, 이렇게 작고 예쁜 편지지에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이 편지지 엽서와 이 대망의 오프닝송 가사는 아직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USB와 함께 이게 오프닝송 가사예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소포로 보내주시고, 또 이거 있다.
음악으로 만나요. 히미츠. 이렇게 명함. 네, 명함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소포를 받고 어머 이게 뭐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비록 유주간 라이브가 끝났지만 이게 마무리가 됐지만 9화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내가 이거를 나만 알긴 아깝다. 이 나를 위해서 작곡해주신 자작곡을 써주신 이거를 언젠가는 꼭 우리 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디어 오늘 그 날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걸 들려드려야겠죠, 당연히. 일단 그냥 확 들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가사를 먼저 읊어드릴게요. 영어로 시작하네요. 5, 4, and 3, 2, 1, wait for you. 널 기다리며 설레는 이 내 맘. 빠라바빠빠빠. 지친 하루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포근한 그대 목소리를 들려줘요. 행복해요 오늘 밤. 이런 가사예요. 뭔가 되게 딱 오프닝에 걸맞는 아주 임팩트 있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노랫말이죠. 네. 어머.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없지. 처음부터 네, 같이 제가 최초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은 음악 선물 네, 이 유주간 라이브 오프닝송을 드디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초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어때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아요 진짜? 와, 이거는 앵콜, 네, 제 자체 앵콜을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원래 들을수록 또 와, 여러분, 진짜 짱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이거를 보고 계실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소식이 닿는다면 저에게 이렇게 최초로 음악 선물을 해주신 저희 그 히미츠 가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저 댓글로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보자. 댓글이 너무 많이 빨리 지나가지고 지금 다들 감격하셨으면 틀림없어요. 와.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좋아요. 와, 너무 좋아. 예뻐요. 넘나 예뻐요. 노래가 참 예쁘네요. 그쵸? 어딨지?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 지금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노래 좋다는 댓글들이 아주 지금 도배가 되었어요. 네, 히미츠 분들께서 이거를 보신다면 정말 뿌듯해 하시겠죠? 네, 이렇게 음악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준다는 게 주는 사람도 보람찬 일이고 받는 사람도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저도 꼭 이런 히미츠 분들의 이런 것들을 음악성을 본받아서 언젠가는 또 음악을 우리 버디분들이던 누구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소식에 대해서 또 드디어 이제 이게 풀렸지만은 궁금해하시고 그동안 오래오래 이렇게 잊지 않고 기다려준 버디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오늘이 이제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 네. 늦은 시간임에도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이제 수요일이 다가오는데 아마 학교에 다니는 버디분들에게는 잔반 없는 날이 되겠죠? 네, 오늘 맛있는
급식 나와서 잔반 남기지 말고 다 드시길 바랄게요.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걸 내가 언제 공개하나 했는데 이제야 이거를 보여드리게 됐어요. 뿌듯해라. 그나저나 또 이제 유주간 라이브가 이제 유주간 라이브 하이라이트를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또 유주간 라이브에 이렇게 원래 그 색깔을 또 찾아가야죠. 또 저희의 소소한 근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는 신비랑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또 제가 빌리와 치킨이어로 또 그 포켓몬, 그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에 이어서 세 번째 애니메이션 홍보대사를 하게 됐어요. 바로 오즈 신기한 마법가루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와, 진짜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제가 또 어린이 정서랑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무려 3번이나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마음이 통했나봐요. 이렇게 오늘 그래서 신비랑 같이 가서 이제 꼬마 친구들이랑 또 부모님들, 꼬마 친구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퀴즈도 내고 또 포토월에서 이렇게 찰칵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막 많이 하고 왔는데 아까 그 시사회 깜짝 이벤트로 신비랑 제가 이렇게 영화관 한 3군데 정도를 돌면서 깜짝 이벤트성으로 퀴즈를 한 2개 정도 내고 맞춘 친구한테 작은 이렇게 책자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을 했는데 진짜 그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신비랑 저랑 영화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안에서 진행하시는 여성분께서 이제 오늘 여자친구 유주씨와 신비씨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신비랑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안에서부터 그 아가들의 그 에너지가 아주 영화관을 그 관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막 여자친구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저랑 신비랑 기다리면서도 되게 엄마 미소 같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꼬마 친구들이랑 이제 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반겨주시고 퀴즈도 척척척척 잘 풀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아까 진짜 그 영화관 들어갔는데 이제 저랑 신비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는지 그 꼬마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신비랑 저랑 나가려던 찰나에 이렇게 쫑쫑쫑쫑 달려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꽃이랑 편지랑 신비랑 저한테 그런 걸 막 이렇게 안겨줬어요. 아까 어떤 꼬마 친구들이 몇 명이. 제가 그 마음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또 언니들 미리 온다고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꽃다발 같은 것도 준비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쓰고 해서 아까 저랑 신비한테 이렇게 안겨주는데 그 모습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마치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 팬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김연아님의 진짜 광팬이었기 때문에 막 혼자 시간 있으면은 막 가상으로 막 편지 쓰고 막 김연아 막 존경하는 막 연아님 이래서 편지도 써보고 막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해봤어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어린 시절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거 아시죠? 지금은 아마 좀 잘 이렇게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그 싸이월드 아세요, 여러분? 당연히 알겠죠? 그 싸이의 월드에 보면은 각자 이렇게 미니홈피가 있고 일촌이라는 걸 맺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4, 5학년 때쯤에 김연아님의 싸이를 찾았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이렇게 너무 이런 부분에서 기억을 잘해가지고 그 미니홈피 들어가면은 그 글방? 뭐라 하지? 미니홈피 그 대표 그 제목 이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최윤아의 미니홈피 뭐 이런 걸 써놓는 칸이 있잖아요. 맨 위에 거기에 김연아 미니홈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걸 찾아내다니 이게 바로 연아님의 미니홈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적어놓는 칸에 1초는 아는 사람만 받아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유명인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 받기 조금 곤란한 상황일 수 있으셔서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연하님이랑 일촌이 된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방명록에 가서 글을 한번 썼어요. 그 연하님 미니홈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연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님을 오랫동안 존경해온 최유나, 몇 학년 최유나입니다. 일촌을 아는 사람만 받는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꼭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적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아유, 어쩌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꼬마 친구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준비한 작은 정성을 보니까 저도 또 어릴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썰을 풀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유주간 라이브에서. 아유, 반갑네. 진짜 네, 오즈 신기한 마법가루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7월 20일 대개봉. 에휴, 그래도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또 케이콘, 뉴욕 케이콘에도 다녀오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또 기회가 닿아서 해외 미니 콘서트도 하고 왔어요. 저희가 대만이랑 홍콩에 다녀왔는데, 일단 이 미니 콘서트를 다녀온 소감, 일단 항상 갈 때마다 저희 멤버들이 느끼는 거지만 갈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일단 그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한 분 한 분부터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되게 신기해요. 일단 다른 나라에 갔는데 저희를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 이제 해외 그 미니 콘서트를 가면 우리 이제 해외 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글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글귀를 항상 준비를 해놓으세요. 근데 그 글귀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뭐 멀리 있어도 로 시작하는 글귀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멀리 있어도 뭐 우리는 여자친구를 응원한다. 우리가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항상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그런 글귀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는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멀리 있어도 왜 멀리 있어도라고 적어 놓으시는 줄은 알겠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반나절도 안 걸려요. 저희가 만나는데 우리 해외 팬분들, 네,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비행기 타면은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휙휙휙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희는 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네, 항상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사랑해 드릴 테니까 항상 잊지 말기 약속. 고마워요. 또 뭐냐, 그 뉴욕 케이콘에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뉴욕 케이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뉴욕은 가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케이콘 또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 비행기에서 대본도 보고 노래도 이렇게 듣고 준비하면서 또 되게 금방, 시간에 비해서 이렇게 몸이 느끼는 건 되게 금방 갔던 것 같아요. 또 금방 가가지고 또 제가 이번 뉴욕 케이콘에서 예린이 언니가 정글의 법칙에 나가는 바람에 그 빈자리를 제가 또 이렇게 채울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핑거팁 댄스 브레이크였죠. 제가 무대에서 한 번도 그 원래 예린 언니, 수원 언니, 누구지? 예린, 수원, 신비, 이렇게 세 명이서 핑거팁 댄스 브레이크를 하고 저는 뒤에서 숨을 고르면서 다음 제 애드리브 파트를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린 언니 자리가 비면서 가장 그 동선에 적합한 멤버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또 신비한테 코칭을 받아가지고 이거 따란딴딴따라란 이거 딴따란딴 이거 이렇게 코치를 다 받아가지고, 와, 내가 이거를 무대에서 하다니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뉴욕에 갔죠. 이제 가가지고 공연 전날에
호텔에 이렇게 전신 거울 있잖아요. 그 전신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호텔 슬리퍼 신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연습을 막 했어요. 웃지 마세요. 저 호텔에서 혼자 연습했다고 웃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넓고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깔려 있는 멋진 공간에서의 연습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공간에서든 해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연습이잖아요. 대신 무대에서만 이렇게 멋지게 피어나면 되니까 네, 저는 호텔에서 연습하는 모습이 다소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웠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무대에서 그래도 이렇게 크게 틀리지 않고 했으니까 그걸로 아주 안심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팬분들한테 칭찬 받았으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이쯤에서 또 제가 추천곡 유중한 라이브에서 빠질 수 없죠. 추천곡을 제가 하나를 틀어드릴 건데 방금 제가 또 호텔에서의 이야기를 풀었잖아요. 네, 호텔에서의 이야기를 푼 김에 히미츠의 세실 호텔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노래 좋아요. 잠시만요. 세실 호텔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세실 호텔. One summer night 그냥 먼 길을 떠나 아무 말도 쪽지도 없이 호텔 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 너를 우울하게 할지 몰라 그녀는 지금 10, 9, 8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속에 숨어 술래를 기다리듯이 1, 2, 3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손짓만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은 A little bit of mystery note Close your mind 잠긴 문을 지나서 적막한 옥상에 올라 혼잔지 둘인지 알 수는 없네 숨을 조여오는 이 느낌 그녀는 지금 10, 9, 8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속에 숨어 술래를 기다리듯이 1, 2, 3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손짓만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은 Little bit of mystery hotel 도망치고 싶지만 끝내 검은 물에 떠오른 그녀 시선에는 말이 없는데 노래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신비롭지 않아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묘했거든요. 그녀는 지금 10, 9, 8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속에 숨어 술래를 기다리듯이 1, 2, 3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손짓만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참 많은 Little bit of mystery 아
노래 완전 좋아해요. 마침 또 이렇게 제가 호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노래 제목이 또 세실 호텔이라 가지고 아주 이 상황에 걸맞는 아주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저 순간 이렇게 갑자기 확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거 유중한 라이브 하는 거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되게 새롭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까 처음에 막 이것저것 주절주절 얘기하느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노래 들으면서 다시 실감이 났어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구나 싶어가지고 반갑다고요. 이거 유중한 라이브 할 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 한 주 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우리 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로 해야 했던 것이 메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더라도 이거 유중한 라이브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또 이런 게 되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유중한 라이브 9화를 마치고 나서도 그게 약간 몸에 배가지고 뭐만 이렇게 무슨 웃긴 일 하나 있었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문득 맞다 유중한 라이브가 참 마무리했구나 이렇게 이 생각에 살짝 이렇게 씁쓸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 보따리를 오늘 드디어 풀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그래도 이 유중한 라이브 덕분에 사소한 일들을 메모하는 습관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사소한 그냥 웃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뭐 별의별 놀라웠던 일이든 조금씩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모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소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메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질문을 팬사인회였나? 팬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유독 V앱 이제 멤버들이랑 휴게소 V앱이던 이렇게 뭐 먹는 V앱 할 때 팔을 건져냈잖아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댓글창에 항상 유주는 왜 팔을 싫어해요? 유주는 왜 팔을 안 먹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봤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대파를 음식에서 항상 골라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약간의 트라우마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습득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빠르잖아요. 뭔가 선생님께서 뭐 하나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급식을 막 너무 많이 쓸데없이 받고 이렇게 남길까 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얘들아, 밥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렇게 최대한 깨끗이 먹어라 라는 뜻인데 저는 그거를 직역을 해가지고 진짜 한 톨도 남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슨 국이었는데 계란국이었나? 왜 급식 국통에 보면은 급식 아주머니들께서 국물 맛 내려고 대파 안 썬 거 그냥 통째로 넣으실 때 있잖아요. 송송송송 썰은 것도 있지만 이제 국물 맛 내려고 그냥 뿌리채 넣어두신 게 이제 급식하는 친구가 제 식판에 담아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걸려든 거죠, 제 식판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냥 안 먹고 국물 내는 용이니까 안 먹고 그냥 말면 되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의 한 톨도 남기지 말아라 이게 머리에 걸려가지고 그 대파를 이 손바닥만한 대파를 제가 너무 먹기 싫은데 그거를 이렇게 으지그지 다 씹어서 먹은 거예요. 그거를 무식하게 썰리지도 않은 국물용 대파를 갖다가 그거를 먹을 때 미식거림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때 약간 바보 같았어요. 제가 조금 그런 약간 유두리 있게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그걸 너무 이렇게 다 받아들여가지고 국물을 대파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국에 건져든 이따만한 거를 진짜 이렇게 씹어서 다 이렇게 삼켰거든요. 그걸 막 이러고 삼켰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구역질 났던 기억이 아직까지 좀 있어가지고 대파 씹을 때 물컹한 감촉 있죠. 그거를 하면 살짝 이렇게 역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음식 먹을 때 양파나 그런 양파, 대파 이렇게 큰 것들 그런 파를 아직까지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먹어요. 생양파 이런 거는 좀 먹을 줄 알아요. 저는 익었을 때 식감
그 물컹물컹한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지 그 야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히려 뭐 당근도 익힌 것보다는 생당근 같은 거를 먹고 양파도 아직 그렇게 잘 먹진 않지만 차라리 생양파를 먹는 편이고요. 파는 아직까지도 잘 송송 썬 것도 잘 못 먹어요. 파는. 네, 그랬어요. 이거 궁금해 하시길래 네, 언제 또 얘기를 해드려야지 했죠. 이걸 볼까? 댓글을 볼까? 밀가루. 파닭으로 극복하세요. 아주 좋은. 맞아요. 저 파닭은 좀 먹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파닭의 파는 살짝 물컹한 느낌보다는 위에 이렇게 그대로 얹어져 있으니까 좀 아삭아삭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파닭으로 좀 극복을 한 것 같다. 현명하네요. 혹시 우리 버디들 뭐라 해야 되냐, 음자랄, 음식을 잘 알아요. 음자랄. 좋네. 맞아. 그 파는 먹을만해요. 그 파닭에 있는 파. 이것도 질문이 있네. 노래할 때 왜 헤드셋 잡고 하냐. 이거는 약간 제가 녹음할 때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녹음할 때에 나온 습관인데 헤드폰을 양쪽을 다 끼고 녹음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항상 한쪽은 대고 녹음할 때 한쪽은 뒤에 넘겨놓고 이렇게 한 상태로 녹음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 스피커로 들어오는 소리랑 외부에서 나는 바깥에서 나는 내 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하려고 이제 녹음할 때 항상 이렇게 헤드셋을 이렇게 비스듬히 쓰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헤드셋이 자꾸 넘어가요. 뒤로 노래하다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라디오 라이브 같은 거 할 때도 좀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치고 싶은 습관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잡고 노래를 해버릇하면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구부정한 자세로 노래를 하는 게 좀 습관이 될까봐 요즘에는 저 녹음할 때 그냥 좀 차라리 넘어가더라도 그냥 최대한 안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디들이 아주 저의 사소한 이런 행동들을 아주 잘 알아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버디들이 궁금했던 게. 다 말해. 밀가루 참기 아직도 하냐고요? 약간 사실 밀가루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음식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간장에도 밀가루가 들어가요. 이게 그 간장도 간장 나름이긴 한데 그 성분표를 보면은 간혹 가다가 밀이 함유된 간장이 있고 고추장, 초고추장에도 밀이 들어가요. 사실 양념 내는 게 그런 간장이나 초고추장인데 밀가루를 아예 안 먹으면 그런 양념조차 못 먹는 거니까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밀가루는 먹는데 이제는 자제하는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과자를 하나 먹더라도 한 봉지 다 비워야 마음이 편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한 봉지 사면은 한 3일에 나눠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좀 자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밀가루는 이제 막 강박적으로 안 먹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순간에 먹고 우리 팬분들이나 누가 이렇게 먹여주면은 먹고 진짜 너무 배고프면은 빵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나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이어트 하듯이 조금 조절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21살 벌써 7월 19일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이제 반년이 흘렀어요. 2017년이 된지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 이제 또 반년 있으면은 제가 또 22살이 되겠죠? 신기하군. 진짜 20살 됐던 것이 아주 엊그제 같은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저는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나이가 한 살 느는 거는 투정부릴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그냥 멋진 일 같아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조금씩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이렇게 거부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그래도 가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톡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조금 어른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 생활 같이 한 친구 한 2명, 2~3명 정도랑 이제 연락을 하는 편인데, 친구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저는 이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냥 친구들이 저한테 털어놓으면, 옛날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뭔가 해결책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엄마랑 싸웠다. 예를 들어서 엄마랑 싸웠는데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막 해결책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이게 방법이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친구랑 공유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도 아, 야, 그런 방법이 있었지, 이렇게 친구도 저 덕분에 이제 해결을 하고 저는 또 도움을 줬다는 그 뿌듯함에 굉장히 또 저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이렇게 친구들 고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해결책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그럼으로써 제가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좋았는데 여전히 좋아해요. 고민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상대방 이제 친구들의 고민을 들었을 때 옛날처럼 해결책이 퍼뜩퍼뜩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의 고민들이 조금 더 심도 있어진다는 뜻이겠죠. 옛날에는 그냥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친구들의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내가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뭔가 나의 말 한마디로 이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그 고민이 내 어릴 적의 고민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주변 친구들의 고민이. 그냥 내가 이제 친구들 고민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것 뿐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 야, 이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긴 했나 보다. 이제 옛날에는 참 친구들 고민 듣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방안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금방금방 서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친구들 고민을 듣다 보면은 내가 해줄 말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이렇게 그냥 고개 이렇게 끄덕여주고 같이 내 일처럼 공감을 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씁쓸하면서도 기분이 되게 묘해요. 뭔가 왜 이렇게 해결책이 안 떠오를까? 내가 조금 바보가 된 건가? 아니면은 이 친구의 고민이 좀 심각한 고민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근데 그것도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 것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만 이제 의미를 두려고 저는 하고 있어요. 뭔가 이제 옛날같이 정답이 퍼뜩퍼뜩 떠올라서 제가 모든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 제가 옛날같이 막 이렇게 해결 방안을 막 정답을 알려줄 순 없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를 두려고 요즘 좀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버디 여러분들도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생각보다 이 공유한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마음을 열어야 공유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꼭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꼭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너무 좋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되면 너무 좋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또 친구랑 또 이렇게 대화하다가 생각난 내용을 이렇게 이 야심한 시간에 우리 버디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네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아주 수다를 떠니까 아주 좋군. 지금 시간은 12시 43분이고요. 제가 벌써 43분 동안 수다를 떨었네요. 하트 눌러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좋아. 하트가 몇 개지? 1, 10, 100, 1000만, 10만, 81만 7270 하트. 좋아.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송 자주 해주세요. 그럼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저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재밌네. 여자친구 멤버들 중 화장 누가 제일 잘하나요?
여자친구 멤버들 중. 근데 저희 멤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정들은 다들 잘해요. 왜냐면은 이제 샵에 맨날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선생님들 하는 거 배우는 것도 있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활동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예뻐 보이게. 근데 그래도 순위를 매기자면 1등은 은하라고 생각해요. 은하가 화장 잘해요. 보면은 제일 샵이랑 흡사하게 하는 게 은하 같아요. 흡사하게 하는 게 은하 같고 2등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다 비스무리한데 꼴등은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꼴등은 바로 예린 언니예요. 예린 언니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를 꾸미는 법을 까먹었대요. 이제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 받고 헤어 받고 하니까 예린 언니는 이제 꾸미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엽죠. 근데 예린 언니야 뭐 워낙에 안 꾸며도 이쁘고 항상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너무 또 예린 언니가 원피스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예린 언니가 원피스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린 언니는 그냥 진짜 민낯에 머리 이렇게 질끈 이렇게 한 갈래로 묶고 원피스 하나 이렇게 딱 입어도 이뻐가지고 우리 예린 언니는 좋아요. 뚠뚠뚠 또 뭐가 있을까? 이 야심한 시간에 다들 저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짜릿하네요. 아, 공항짤. 공항. 맞아. 우리 멤버들도 공항 갈 때 또 신경을 또 쓰죠. 이번에 해외 갈 때 투명 색깔 백을 들었는데 되게 팬분들이 놀리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이쁜 건데. 저게 뭐지? 쟤 누구야? 야, 엄지! 2등 엄지가 뭐야? 아, 화장하는 거? 아, 나 뭔가 했네. 아, 지금 회사에 저랑 엄지밖에 없거든요. 메이크업 2등은 자기래요. 네. 깜짝이야. 진짜. 뭐가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문이 올라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 맞아. 엄지 잘하지만 엄지 그 오무지금 다들 아시죠? 오무지금 보니까 엄지 아주 척척 잘하더만 아주 막내기가 다 컸어. 엄지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엄지는 과하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엄지는 살짝 은하는 약간 이렇게 화려하게 잘 꾸미는 스타일인 것 같고 엄지는 되게 미세한 터치로 본인의 얼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되게 찔끔찔끔 막 되게 막 요만큼씩 해서 확확 변화시켜요. 얼굴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또 엄지가 본인을 또 이쁘게 잘 꾸며요. 원래 이쁜 것도 있고 그냥 하는 말이야 엄지야. 그리고요 오무지금 보면 엄지 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아주 엄지 이뻐 죽을라 그래요. 아주 엄지 귀여워가지고 아주 엄지는 너무나 귀여운 생명체야. 물론 유주도 우리 엄지 맞아. 엄지 풀네임은 우리 엄지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 일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은 스페셜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유중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유일이라는 그 노란색 그 우리 팬분들이 꺼낼 때마다 아쉬워했던 그 노란 색깔 다이어리에다가 짧게 이제 메모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스페셜이고 이게 뭐 지금 당장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막 뭐가 삘이 막 파와가지고 막 2-3시간 더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제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기로 마무리를 짓지 않고 계속 우리 멤버들이 아니라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오늘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48분 1시까지 딱 할까요? 1시 깔끔하게 이제 자야지 우리 버디분들. 너무 늦게 깨 있으면 안 되지. 또 내가 잠 못 자게 괴롭힐 수는 없지. 1시? 5시? 에? 5시? 우리 그냥 같이 밤샐까? 5시 5시면은 이제 자는 것까지 가겠네요. 아니야 5시는 아닌 것 같아.
세자, 세자, 밤을 새자. 그러면은 시간으로 하지 말고 하트가 100만이 될 때까지 해볼까요? 지금 하트가 93만 6,486, 93만 6,486개, 아니네, 93만 8,338개예요. 하트가 한 100만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재밌네. 제가 이 핸드폰 메모장에 되게 사소한 것들을 많이 적어놓는데 오늘 이 스페셜 하는 김에 여러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딴딴딴딴딴딴딴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따라해도 돼 뒤따라 뒤따라 다름이. 아, 되게 뭔가 자질구레한 걸 많이 적어놨네.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 채연이가 얼마 전에, 물론 이 친구는 정말 예뻐요. 진짜 정말 예뻐요. 제 기준에서 진짜 가장 이쁜,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채연이가 제 친구처럼 너무 자랑스러울 정도로 예쁜데